안녕하세요. 지금의 세상입니다. 오늘 6일 대체 공휴일인데요. 여러분들은 출근을 하셨는지 아니면 쉬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제 친구들은 몇몇은 출근하고 있다고, 상관없이 출근하고 있다고 그렇게 연락이 오는데 저 또한 열심히 출근하고 있다고 서로를 위로를 했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오늘이 대체 공휴일이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원래 월요일 쉬는 게 뭔가 좋잖아요. 그래서 좋았겠다. 오늘 쉬면 금요일부터 놀러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날씨도 너무 좋고 여행 가기 딱 좋은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고민과 책을 연결해드리는 지금의 고민과 책 시간인데요. 이번 주 고민은 어떤 고민이냐면 요즘 사실 저의 고민인 것 같긴 해요. 이 고민이에요. 보면 쉬고 싶지만 멈추기는 싫어요. 지금을 살고 싶지만 이라는 고민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못 쉴까? 쉬고 싶지만 멈추기는 싫대. 지금은 살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약간 일과 삶이 연결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고 싶기도 하고 그냥 멈추고 싶은데 그러면 뭔가 불안하고 뒤처지는 것 같고 또 막상 쉬려고 하면 이런 분들은 쉬는 방법도 몰라서 제대로 못 쉬고 제가 회사 다닐 때 진짜 이랬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습관이 여전해요 지금도. 그래서 맨날 말로는 쉬고 싶다 막 여행 가고 싶다 하면서도 막 이렇게 나와서 계속 오픈하고 사실 여기는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직장인들 패턴이랑 좀 맞춰서 가야 돼요. 그래서 퇴근길에 손님들이 많고 이렇게 황금 연휴가 끼면 사실 동네가 되게 조용해요.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많고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조용해서 사실 쉬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하다가 혹시나 그래도 누군가가 또 오시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에 또 이렇게 열심히 출근을 했네요. 그래서 사실은 참 공감되는 고민이었어요. 너무 쉬고 싶은데 멈추긴 또 싫고 이게 무슨 감동인지 모르는 왜 우리는 쉬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죠. 저도 지금도 하고 있고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 가지 자아가 있는데 그 자아 중에서 어떤 두 개가 싸우는 느낌이에요. 쉬고 싶은 애랑 그리고 멈추기 싫은 애랑.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약간 몸에서 반응이 올 때 멈추잖아요. 나 진짜 힘들다. 이렇게 아프거나 그럴 때 멈추면서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냥 좀 쉼을 마련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 고민은 너무 제가 공감이 돼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글쎄요. 지금을 살고 싶은 분한테 어떤 책을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의 세상이라고 이름을 정한 이유, 그러니까 서점의 이름이 지금의 세상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주된 의미는 제가 생각하기에 나의 현실을 벗어나서 지금에 푹 빠질 수 있는 건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냥 복잡하다가도 책을 읽으면 거기에 빠져버리잖아요. 나의 현실을 잊어버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의 세상이라고 정한 이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고민과 아니면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 책들을 읽으면서 그 순간에 푹 지금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세상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도 있는데 요즘에 제가 좀 지금에 빠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시를 읽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저도 시를 정말 안 읽는 사람이었거든요. 왜 읽어야 되는지도 몰랐고 사실 잘 읽어도 잘 안 와닿고 막 그랬는데 요즘 여러분들에게 좀 인기가 많은 그런 책들을 보면 짧은 에세이들이 되게 많이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책방에서는 심리책들이 주로 있어서 심리책들도 비교적 잘 나가지만 그와 함께 짧은 에세이들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에세이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좀 비슷한 매력들이 있는데 시가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 울림? 잔잔한 울림 같은 것들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을 살고 싶은 분한테 시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시집을. 저 같은 경우에는 시집을 좀 지칠 때 아니면 자기 전에 잠깐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읽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문장들이 좀 나의 마음을 콕콕 찌르는 게 있으면 그 문장들을 좀 곱씹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눈으로도 보고 소리 내서도 읽어보고 혼자서 아니 또 생각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조금 나의 지금에 빠져보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방법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시집을 추천해드리는데 어떤 책이냐면 바로 이 책이에요. 내 안에 사랑받고 싶은 악마라는 책이고요. 이활 작가님의 책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딱 보면 느끼시겠지만 제목이 너무 좋지 않나요? 제목에 저는 정말 이끌려서 이거 제목 왜 이렇게 잘 뽑았지? 막 이 생각으로 해서 딱 봤는데 시집치고 왜 시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집이 있고 정말 깊게 파고들어야 되고 조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썼을까 공부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집이 있다면 그냥 눈에 탁탁 읽히는 술술 읽히는 그런 그런 시집이 바로 이 시집이었어요. 사실은 쉬고 싶지만 멈추고 싶지 않다는 이분의 고민에 공감을 했던 게 뭐냐면 이 제목이 좀 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내 안에 어떤 존재가 이렇게 쉬고 싶은데 멈추지 않게 이렇게 계속 굴릴까? 이게 어떤 남들에게 바라는 인정 욕구일까? 아니면 스스로가 만든 인정 욕구일까?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내 안에 또 다른 자아, 어떤 자아가 이렇게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나를 굴리나 뭐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제목에 좀 이끌려서 제가 읽어보다가 너무 내용도 술술 쉽게 그러나 묵직하게 잘 읽혀서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몇 구절 정도 읽어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얇아요. 네, 시집이 얇지만 묵직하죠.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그런 책들이 시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시집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하나씩 순차적으로 읽는 것보다는 시집은 그냥 이렇게 딱 펼쳐서 마음에 드는 구절 아니면 딱 나온 구절들을 읽어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쭉쭉 읽는 것보단 이런 맛도 있고. 가장 처음에 나왔던 머릿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너무 재밌었는데 에필로그 뭐 작가의 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머릿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읽어드리면 오늘 누가 시를 읽는가? 자극과 흥분이 팽배하고 음악과 영화가 시의 설 자리를 빼앗은 이 시대에 누가 시를 읽는단 말인가? 누가 적막한 방 가운데 홀로 앉아 손으로 턱을 받치고 소리 없이 페이지를 넘겨간단 말인가? 누가 시인의 의중을 헤아리려고 고민한단 말인가? 라고 시작을 해요. 사실은 요즘에 시를 잘 안 읽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좀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긴 문장들을 읽기 힘들어하고 긴 문장들과 어려운 책들을 읽기 힘들어하는 게 왜 그런지 알겠어요. 왜냐면 우리들의 현실이 너무 팍팍하기 때문에 어려운 책들을 읽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쾌감을 느끼긴 하는데 쾌감을 느끼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조금 짤막짤막하고 쉽게 읽히는 글귀들로 공감과 위로를 받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늘어나면서 에세이가 확실히 더 많이 인기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다시 시 쪽으로 좀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의 세상에도 꼭 25권의 큐레이션 책 중에 한 권은 시집을 두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게 시집을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종류의 시집, 좀 많은 색다른 시집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머리씨 작가의 마음이 참 많이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과 영화가 시의 설 자리를 빼앗은 이 시대에 누가 시를 읽는단 말인가? 그럼에도 난 쓰겠다라고 하면서 쓰시거든요. 책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온라인 판매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동네 책방들이 살아남고 동네 책방들이 계속 생긴다는 건 참 이런 시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좋은 시들이 많고 조금 마음에 콕콕 와닿는 시가 개인적으로 많았었는데 사실 내 안에 사랑받고 싶은 악마는 이 시 중에 수록되어 있는 시 중에 한 구절이에요. 이거는 직접 구매하셔가지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상실 속에서라는 시예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나는 자주 괴로움 속에서 내가 태어난 의미를 느껴요. 어찌된 일인지 나는 사람들과 너무 다르게 행복보다 불행을 원했고 즐거움보다 괴로움을 원했어요.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나는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시작을 하는 시입니다. 이게 왜 이 고민에 좀 생각이 났냐면 사실은 쉬고 싶지만 멈추기는 실은 이게 행복하다면 괜찮지만 벅차다거나 힘들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은 내가 나를 너무 채찍질하면서 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즐거움보다는 괴로움들을 원하는 것, 그 괴로움이 정말 고독과 막 슬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막 나를 열심히 일해, 열심히 해야 돼, 멈추지 마 이런 식으로 계속 재촉을 하면서 그런 걸 더 원하면서 살지 않았나.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 이제는 멈추는 방법조차 모르는 내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을 한 번쯤은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막 달리다가 진짜 크게 막 몸도 아프고 막 번아웃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그걸 느끼기 전까지
단계로 좀 한번 계속 자기를 돌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들이 내게는 보여요. 언젠가 사람들에게 내가 가졌던 또 가질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요. 허무한 바람소리, 콘크리트 회색 건물들, 나와 상관없는 거리의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이 돌아가 버렸을 때 아무 일정 없는 오후. 나는 가끔씩 공허해서 무서워요. 이 모든 괴로움에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의미가 있어야 할 텐데 꼭 참으면 그 아찔한 허무함이 언젠가 아물 거라는 걸 알았을 때 혼자 참아내야 한다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쉬고 싶지만 멈추기 싫다는 이분이 쉴 때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공허하고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모르고 뒤처진다라는 그러한 감각들이 나를 더욱더 공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민하시는 분, 지금을 살고 싶다고 하시는 분에게 시집을 좀 추천을 해드리면서,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존재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쉬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분과 좀 성향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러니까 쉬고 싶자고 멈추기 싫다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과 나의 삶이 좀 붙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일을 자아실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은. 저도 그랬고, 그렇다면 또 억지로 너무 멈춰야겠다, 쉬어야겠다라는 것들을 좀 하기 힘들다면 내가 순간순간 지금을 즐길 수 있는 그 순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순간을 뭐 책으로 만들던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서점 나오기 전에 카페에 가서 햇빛을 맞고 책을 본다든지 그런 나만의 지금을 만드는 방법들을 좀 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 정리를 하면서 일을 하고 또 일을 하면서도 나만의 시간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벅차지는 않은 그런 식으로 좀 끊어주는 연습들을 많이 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저 또한 이 방법을 아직까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매개체가 되는 것, 그 도구가 되는 게 사실 저한테는 책이기 때문에 좀 책을 읽으면서 나의 이 고민과 번뇌와 그리고 힘듦들을 좀 잊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고 싶지만 멈추기는 싫은 지금을 살고 싶은 이분에게 저의 방법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서 시집을 좀 추천을 해드렸어요. 내 안에 사랑받고 싶은 악마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이 악마를 사랑해주고 있는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도 지금의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